국민을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 다 뭘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하고 있는가. 정성호 장관이 자기 사의 표명하고 막 할 때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죽어라 뛰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웃기는 소리. 그 노고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들 뭐에 집중해 있다? 자리 싸움에 집중해 있고 배척하고 싶은 팀을 어떻게 배척할 것인지 자기 팀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는 걸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는을 떠나서.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은 대우 씨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또 필연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큰 거를 공통점으로 느끼는 건 한 가지예요. 공소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권력 다툼 무슨 표현이 됐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진 게 무엇인가?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누군가를 견제하는 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그 안에 국민은 어디 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들의 싸움이 이렇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열받지? 왜 내가 다 열받지? 엊그제 만났던 우리 친구들은 결혼식 때문에 만났던 우리 친구들은 정치의 고관여층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느끼니? 라는 물음 하나에 누구 뭐 당대표 후보 누가 누구를 뭐 해갖고 지지하고 이런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좀 어떻게 느끼니? 지난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를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거든. 그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과 뭐 싸움의 뭐 여러 가지에는 그 안엔 국민이 없어요. 왜? 그게 잘 되면 누가 이득을 봐요? 국민이 봐요? 시민이 보나요? 지방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방 시민들이 보나요? 아니죠. 잘 되면 본인들이 득세를 하고 안 되면 본인들이 득세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가장 큰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제가 쭉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앞에 펼쳐진 것만으로는 퍼즐을 몇 개 맞춰더라도 그림판을 완성을 못하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림판을 그려보는데 제가 막 그래서 책도 읽고 막 책 역사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3의 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제3의 길.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이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에서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게 뭐 하는 거냐. 잘 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잘 가고 있었어요. 지난 2, 3월 어땠어요 여러분? 검찰개혁할 때 지지율 70%까지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고꾸라졌어요.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느낌이 났을 때부터예요. 왜? 거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입법. 저한테 지금 제일 많이 날라오는 카톡이 뭔지 아세요? 김민석 대표 되고 김민석 대표 되자마자 민생법안 70몇 개가 처리됐어요. 이거 보세요 대호씨 라고 날라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경악을 합니다. 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많이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이게 언제냐면 전당대회 하기 전에 5월 7일 목요일 5월 7일 하루 목요일 본회의예요. 본회의 보시면 정청래 대표 때 법안이 몇 개가 통과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117건이에요. 다뤄지는 게 117건이나 다뤄져요. 국회 방송을 또는 본회의를 아마 정치 방송하는 분들은 대부분 관심 갖고 많이 볼 텐데 그런데 낸다고 내는 유튜버나 평론가들이 낸다고 내는 첫 번째 성과가 법안 75개를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보통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 한 번 열리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가 나가거든요. 한 번 열릴 때.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예전에 본회의 봤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제가 쭉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밤새 방송 끝나고 집에 와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 왼쪽을 치워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야
본인들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오른쪽과 같이 해갖고 본인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들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클릭이라 그러죠. 그래서 민주당이 아닌 중도 보수를 계속 밀어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를 지우고 모두의 민주당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어떤 세계사와 역사를 다 뒤집어봐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저는 이게 필연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이제야 됐어요. 어떤 국가든 어떤 정치적 집단이든 항상 누군가와 연대를 하기로 했고요. 누군가와 적대를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에게는 무관심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역사를 봐도 공통적이더라고. 드디어 나도 하나 찾았어. 드디어 하나 찾았어. 에? 어느 나라든 어느 정치 집단이든 항상 누군가는 뭐 귀족은 귀족들끼리, 왕정과 귀족들끼리 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국가와를 적대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층민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디에서 바라보든 연대와 적대는 항상 존재했구나. 그러면 이게 필연적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연대와 적대는 항상 있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고 누구와 어떻게 적대하냐가 중요한 거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거 내가 네이버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디 갔대?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정권은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를 적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무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보세요. 연대와 적대, 무관심, 이 세 개를 놓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요렇게 이제 적어봤어. 짜잔. 왜 안 돼? 이렇게 제가 어제 밤에 혼자 심심해갖고 이런 걸 적어보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맹자 이야기는 이제 어제 했는데 그거에 이제 이어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 요거. 누구와 연대를 하고 누구와 지금 적대하고 있으며 누구한테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느낀 점이에요. 오히려 지금 함께 왔던 동지들을 반면과 신천지로 몰고 동지들을 적대하고, 그러면 누구와 연대하기 위함인가? 연대와 적대가 항상 같이 이제 붙어 다니잖아요. 누구와 연대하기 위함인가? 그거를 봤을 때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무관심은 무엇인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지지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이다. 지금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판단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저만의 분석은 해설은 이렇게 나왔어요. 함께 왔던 동지들을 적대하고 반대로 반대되는 사람들은 연대하면서 이것에 분노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 무관심을 던졌다. 그게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라볼 점은 뭐냐면 대우씨 근데 뭐 이건 저만의 그거니까요. 누구랑 뭐 적대를 하든 누구랑 연대할 든 그거는 뭐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이 정의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빈칸이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항상 다른 결말을 가져왔다 라고 저는 봐요. 이 빈칸이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항상 다른 결말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대에 있어서는 크게 더 많이 더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운신의 폭이 지금 줄었어요. 왜? 왼쪽을 지웠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더 크게 더 많이 가져갔어야 됐어. 그런데 이 운신의 폭이 이게 좁을수록, 그리고 이게 기득권층의 권력에 가까울수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더라. 그렇죠?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저기 뭐야, 민주진보 진영 합쳐서 뭐 15석 나와? 국힘을 그냥 반만 해도 50석인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 나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반만 해도 50석 이상인데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개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는 순간, 정치를 숫자로 계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동조화가 된다. 무서운 괴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유가 잠들면, 이성이 잠들면 뭐가 깨어나요? 괴물이 깨어난다. 그 고야의 그 저번에 유로또 시경 나왔을 때 다뤘던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게 왜 권력에 가까울수록 보통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권력에, 기득권에 또는 귀족들에게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떠올랐던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인용해 보려고 여기저기서 가져왔는데, 신은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오지도 특정 모습으로 출현해 목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갑자기 막 대호의 핸드폰이 밝게 빛나서 막 떠오르더니 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뭐 누가 막 갑자기 물병이 막 빛이 휘황찬란하게 막 빛나더니 신의 목소리로 대호에게 계시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건 뭐다? 그냥 잘못 들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렇지. 야, 만약에 신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신이 특정 힘을 가진, 특수 권력을 가진 왕과 귀족들에게만 유의미한 존재일 리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부터 부처님부터 해갖고 중생들을 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신이 무슨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게 어딨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건 뭐예요? 물론 이거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느끼는 점이 뭐였다? 힘 있는 자들을 줄 세우고 밥 먹이고 디너 정치로 법안을 아무리 통과시킨다 한들 like this 뭐죠? like this 이그젠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와대 오찬 후 갑자기 검찰개혁 등 돌린 70명 의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 밥 먹이고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고 개혁을 바꾸고 언론의 지형을 본인의 걸로 아무리 만든다 한들 어떻게 된다? 성공하기 어렵다. 누구와 연대를 해야 될까? 거기에서 이 연대가 권력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권력에 가깝다 보니 그게 소수일수록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웠다.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재증축이든 필연적으로 뭐 제3의 길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한 행보들이 왜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못하고 왜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되는가. 아마 유시민 작가님은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과.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볼 수가 없잖아. 그 멤버십 가입하고 유료 결제해서 보고 싶은데 그러고 싶다고 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의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지만 나름대로 혼자 찾아보고 분석하고 해봤을 때 그게 어떤 역사를 갖다 놓고 분석하고 하고 해봤을 때 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그의 말이 맞더라. 그래서 피로 얻어낸 여러분들과 당원들의 투표권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오히려 당원 가입을 해. 300만 되고 오히려 당원 가입을 해라. 지금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간소해 보이고 간결해 보였지만 그때 당시에 저항하지 못했던 인간과 오늘날 지금 현재 문제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얻어낸 권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 대항할 힘과 수단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적이었어.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나씩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뭐 사실 그 하도 아시는 게 많으니까 한 번 들으면 속속 들어오지만 저한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탈당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당원 가입하란 말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물론 제가 이제 뺀질뺀질해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 막 쉽게 할 때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원래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쫙 봤더니 오늘날은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당원과 당원 가입, 당비 6개월, 1,000원 6번, 제일 싼 금액이 1,000원 6번 내는 거잖아요. 권리당원, 이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뒤늦게나마 오늘날에야 깨달았어요. 1,000원짜리 당비라고 했던 의원 나으리들 진짜 큰 실수한 거다. 에? 감히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얘기해?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1,000원짜리 당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문턱을 여러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인 거예요. 우리 윤양님 5,000원 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꽉 쥐고 있으라는 게 맛 좀 봐라 찍을 거라고요. 1,000원짜리 당원들의 맛 좀 봐라 찍을 거예요. 저번에 투표해보니 이분 뉴스에 당원이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분 뉴스에는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 현장에서 많이 느낀 건데 인사해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30-40%는 법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어서 당원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대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교직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사실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입하는데 손이 가지 않는 게 많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추천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2번, 3번 한다고 해서 대부분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무서운 점이죠. 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는 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아까 제가 무슨 저거를 글을 봤는데 오늘 유시민 작가님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저널리스트 저 유시민 작가님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오셨나 봐. 근데 그 택시기사가 그 방송을 조용히 이제 듣더니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당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손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항이에요? 나는 왜 택시로 봤지? 아무튼 누가 보내줬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친절하게 당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줬대. 그 딴지 있어요? 가면? 그래요? 한번 가볼까? 역시 딴지는 보법이 다르구만. 진짜네? 우리 선생님 보내주셨는데 서로 다른 에피소드예요? 아니 제가 말한 거 요거 아까 보내주셨던 거 다시 보내주셨. 택시 타고 오다가 기사님께서 유튜브를 들으시더라고요. 저널리스트를 같이 들었는데 기사님께서 유시민 옹 에피소드를 들으시더니 본인도 민주당 가입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세우고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추가로 가입 추천이 있길래 유시민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가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죠.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또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분 뉴스에 당원 가입 비중이 한 50% 될까? 그럴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것도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보면서 이 당원이 아닌 사람 저 너무 많은데 저 사람들 어떻게 당원으로 만들지 고민할 거예요. 눈에 띌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보고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아마 그때는 서슴없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방송 다 못 봤으면 같이 보면서 리뷰해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사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보고 오다가 이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 보고 정리 좀 깔끔하게 해갖고 좀 멋있게 나도 있는 척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해하는데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그 고민을 잠깐 했다가 그건 또 실례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유시민 작가님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본 사람들은 다시 보기 한번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고 하이프하게도 해주고 조회수를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틀어버리면 안 되지. 저도 그래서 잠깐 그 생각을 해봤으나 저널리스트 채널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리뷰 중인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짤막하게 맛보기로 요런 내용들이 참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좀 재밌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게끔 이런 부분을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놀아보는 거예요. 물론 유시민 작가님이 이야기한 취지는 따로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서로 다르게 느낀 점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그게 그렇게 들렸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잠깐 샜습니다만 저는 요거를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마저 보고 내일 이어서 리뷰를 좀 나눠서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 것도 리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제가 아직 뒤에를 못 봤는데 보는 척하는 것도 웃기고 저도 지금 얼른 가서 보고 싶구만요. 좀 솔직하게 천천히 편안히 뭐라고 해야 되지? 에어컨 틀어놓고 씻고 누워갖고 그 편안한 마음에서 자몽허니 블랙티인가 뭔가 그런 거 하나 딱 마시면서 여유 있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쫓기듯 보는 것보다. 그래서 저거 나머지는 내일 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광고해 주세요. 그 내일부터 아니었나? 오늘부터? 월요일부터예요? 지호씨 샤인머스켓 광고 했어요? 저는 화요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샤인머스켓 광고를? 이거 누가 노출한 거야 이거? 누가 유출했어? 샤인머스켓 화요일부터예요. 이게 유시민 작가님이 왜 청와대 안 가는지 알겠네. 이게 그 공개되기 전에 공개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화요일날 딱 하고 이게 짜잔 하고 하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전 유출을 해버렸어?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 근데 들고 온 게 없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들고 온 게 없어요. 제가 오늘 혹시 도울 게 있을까 해갖고 휴가를 하루 오랜만에 내가지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간 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화요일날 한다고 아마 저는 휴가를 월요일날 오늘 쓴다고 했었어 갖고 그래서 아마 내일 오늘 이제 점심 지나서 아마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사이트 보여주라고 안 돼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같이 보면서 토크하고 싶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하면 되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